이제 스마트 키는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만 갖고 계시면 되세요. 이 스마트 키라는 것은 차하고 키하고 서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키만 휴대하고 계시면 차 문 여는 거, 잠그는 거, 그다음 시동 거는 거, 그거라 다 버튼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키에도 보시면 문 잠그는 거, 그다음 여는 거, 그다음 뒤에 트렁크 문만 여시는 거. 요거 빨간색은 위험 알림 기능에서 길게 누르면 경보가 울리고 길게 누르면 경보가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문 손잡이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요걸 눌러서 차문을 잠글 수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 눌러서 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차 안에 타셔가지고 시동 거는 것도 버튼을 눌러가지고 시동을 걸고 끄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 시동 스마트 키라는 것은 요 스마트 키가 있어야지만이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문 열고 잠그고 시동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세요. 그리고 이제 요 근래 최근에 추가된 기능이 보면 이제 원격으로 시동 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 원격으로 시동 걸 때는 차가 보이는 가시거리 내에서 걸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나중에 유보를 이제 가입을 하시면 유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차를 원격으로 시동도 걸 수 있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이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차가 보이는 가시거리 내에서만 이제 시동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문이 잠기는 것은 내가 스마트 키로 문을 열었지만 별다른 활동을 안 하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시동을 거실 때는 차가 보이는 가시거리 내에서 문을 요거 잠금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고 4초 내로 요 홀드 버튼을 요 길게 누르고 계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등이 들어오면서 차가 시동을 원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동 끄실 때는 요 홀드 버튼을 다시 누르면 시동이 꺼지세요. 네, 이런 식으로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 있고, 나중에 유보는 이따가 잠깐 설명드릴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도 이제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는 제가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여실 때는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 차문을 열어보시면, 잠깐만요, 살짝. 예. 네. 현재 요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것은 이제 오토 기능이 되어 있고요. 내가 강제로 접겠다 하시면 요걸 누르시면 강제로 접을 수가 있어요. 다시 누르면 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오른쪽 지정하셔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누르시면 사이드 미러 각도를 상하 좌우로 조절이 가능하신 거고요. 요건 전체 도어락, 그 다음에 요거는 도어락 해제 기능이 있으세요. 이제 예전 차들은 여기 이렇게 당겨가지고 도어락 해제하는 버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차는 요 버튼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도어락 해제 또는 도어락을 시키셔야 합니다. 예.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이제 운행하시다가 이제 전체 문이 다 도어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이 보통은 이제 도어락이 됐을 경우 이걸 전에 차는 이렇게 요거 해제해가지고 문을 열 수가 있는데, 요게 없으면 문이 해제가 안 되세요. 그래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운전자가 요걸 해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꼬마들 가끔 이제 차 멈추면 문 열고 막 뛰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나간 차에 문이 부딪히거나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방하기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제 해제를 해주신다면 여기서 해제해 주셔야 되거나, 아니면 차 시동을 끄면 도어락 해제가 되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이따 차량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창문은 이제 앞뒤 1열, 2열 다 원터치로, 앞뒤 1열, 2열 이제 눌러가지고 창문을 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차일드락, 요걸 눌러 놓으시면 우리 꼬마들 뒤에서 창문 내리고 올리고 장난치잖아요. 그거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의자 시트는 전동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뒤 조절. 그 다음 높낮이는 뒤에 거는 뒷부분만, 앞에 거는 앞부분만 이렇게 누르시면 되시고요. 전체는 가운데 누르면 한 번 들어가고 가운데로 올리면 한 번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리클라이닝, 등받이가 또 등받이 시트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요건 허리 받침 누르면 가운데가 이렇게 블록하게 나올 겁니다. 블록하게 나오죠. 예, 저 허리 받침 이제 이용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트렁크 문은 요 레바로 트렁크 문을 열 수가 있고요. 예, 아까 리모컨 키에도 트렁크 문을 여는 레바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도 트렁크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헤드램프 각도, 라이트가 켜져 있으면 헤드램프 각도를 0부터 3이 있는데, 이제 0은 기본 각도고요. 3으로 올라가면 각도가 좀 더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더 앞을 좀 밝게 봤을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요거는 계기판 조절 램프, 우리 시동 걸어놓으면 계기판 불이 들어와 있는데 계기판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켜놓으시면 요 모양의 그림이 계기판에 뜰 겁니다. 그래서 깜빡이 안 켜고 변경하게 되면 이제 운전자한테 경보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요거 밑에 미끄럼 표시는 요거는 이제 VDC 뭐 차 구동력 제어 장치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 요거요. 항상 작동하게 돼 있어요.
따로 이제 끄실 필요는 없어요. 운전하다가 내가 차가 미끄러지거나 뭐 차 핸들 제어가 안 될 때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갑니다. 예. 이거 사용하시고, 본넷 여실 땐 요 레버를 당기셔서 본넷을 열 수가 있으시고요. 예. 운전석에 잠깐 앉아보시면 제가 옆에서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차량 시동을 거실 때는 이제 차에 타시면 이렇게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불이 들어와 있어요. 요거 가지고 차량 시동 온오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면 차량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차 시동 걸어놓고 보시면 오른쪽에 내비 화면이 있는데, 이제 내비 화면에 지금 소리가 나는 것은 뭐냐면 미디어 기능에서 이제 자연의 소리라는 그 기능이세요. 이제 요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길게 눌러보면 이제 미디어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건 자연의 소리, 블루투스, USB, 음악, 비디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의 소리만 현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예. 만약에 핸드폰을 연결하시게 되면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연결하실 때는 요 셋업이라는 창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여기에 기기 연결 메뉴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예, 블루투스 연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연결 메뉴 누르셔가지고 예, 신규 등록 버튼 누르시면 연결되시면 이제 미디어 버튼 눌렀을 때 예, 길게 누르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블루투스 오디오가 이렇게 뜹니다. 그럼 요걸 클릭하면 이제 폰에 있는 음악을 이제 여기서 플레이 시켜가 들을 수가 있어요. 현재 폰에는 음악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있네요. 예. 이런 거를 이제 플레이해서 들을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다른 걸 하겠다 하시면 요거 버튼을 한 번 더 터치하시면 이렇게 다른 걸 연결할 수 있는 메뉴가 뜨세요. 그래서 이제 뭐 USB는 요 밑에 USB 포트 연결해가지고 음악이나 비디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폰이 연결이 완료가 되면 이제 전화 왔을 때는 여기 있는 통화 버튼. 네. 예, 통화 버튼이 잠깐만요. 어디죠? 거꾸로 돼 있구나. 예. 여기 있는 통화 버튼 눌러서 통화할 수 있고, 반대 종료 버튼 누르시면 되시고요. 통화 목록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 목록 확인하실 때는 이 통화 버튼을 살짝 누르시면 되세요. 살짝 누르면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부,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온 거,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세답창을 한 번 더 열어볼게요. 세답창 열어보시면 여기에 차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차량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드라이브에 관련된 이제 운전자 보조, 그 다음에 라이트 공조, 도어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 보조는 이제 드라이브 아이즈에 관련된 부분이세요. 그래서 주행 보조 클릭해 보시면, 예. 고속도로 주행 보조, 뭐 자동 속도 조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HDA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에 맞는 제한 속도에 딱 지정해 놓으시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요 차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이용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버튼 있잖아요. 요게 스마트 크루즈 버튼입니다.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용하실 때 요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 우리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100km 돼 있잖아요. 그럼 100km 속도에 딱 맞춰 놓으면 그 고속도로 여건에 맞게 차가 자동으로 주행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경고 시점, 경고 음량 나오는데 이건 전방 충돌에 관련된 부분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부딪힐 것 같으면 언제 경고를 해주는지 또는 음량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려주는 거고요. 전방 안전에 보시면 여기는 전방 충돌 방지 보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앞차가 부딪힐 것 같으면 경보해주고, 그리고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이 현재 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안 하겠다면 경보나 또는 끄기 이용하시면 그 이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차로 안전 같은 경우는 현재 꺼져 있는데요. 이것도 차로 이탈 방지 모드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졸음운전이나 부주의를 해가지고 차선 이탈될 것 같으면 자동으로 핸들이 조향되면서 제어해주는 기능이 차로 안전 기능이세요. 후측방 안전은 이제 요거는 후측방 충돌 경보 장치가 작동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내가 차선 변경할 때 뒷차가 부딪힐 것 같으면 자동으로 핸들이 조향이 되면서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게 이제 충돌 방지 보조. 게다가 안전 하차 보조는 지나간 차가 있으면 경보해주고 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는 게 안전 하차 보조. 주차 안전에서 보면 후방 교차 안전은 내가 뒤로 후진해 나가는데 지나간 차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멈춰주는 그런 기능이 후방 교차 안전 기능이세요. 예.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예. 잠깐만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 요거는 요 드라이브 모드라는 것은 요 드라이브 모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걸 돌릴 때마다 이제 컴포트, 여기 보시면 스포츠, 뭐 커스텀, 에코, 이제 스마트 이런 모드가 되어 있는데, 요 모드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공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외부 공기 차단해 가지고
이제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체크해 놓으시잖아요. 그럼 터널 같은 거 지날 때 그 그러니까 실외 환기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실내를 전환해 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동 환기는 결로 발생 저감이라는 것은 이제 실내 환기가 돼 있다가 이제 안에 습기가 차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환기가 외부 환기 모드로 전환해 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요것은 이제 에어컨을 오토 기능에 맞춰 놨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라이트는 저 왼쪽에 보시면 라이트에 이제 오토 기능이 있어요. 라이트를 오토에 놔두시잖아요. 그럼 밖에 따라서 라이트가 켜지고 꺼지고 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야간에 이제 운전하고 여기 보시면 계기판에 이제 오토, 미등, 전조등 있잖아요. 오토에 놔두시면 되세요. 예. 오토에 놔두면 밖에 따라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고 꺼지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 헤드램프 에스코트는 야간에 이제 시동 끄고 내리면 라이트가 바로 안 꺼집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들어갈 때 하나한 데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대략 1분 정도 켜져 있거든요. 그게 바로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이고요. 하이빔 버전은 내가 운전에 야간 라이트, 그러니까 가로등이 없는데 운전하다 보면 내가 상향등 켜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전환되세요. 그랬다가 마주오는 차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상향등으로 전환되는 기능이 하이빔 버전 기능이세요. 요거 체크해내면 다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도어는 아까 자동잠금 해제 말씀드렸는데, 자동잠금은 주행할 때 자동으로 잠기는 거고요. 다른 걸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해제는 파워오프는 시동 껐을 때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주행하다가 시동 안 끄고 잠깐 정차하고 누군가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 해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그 해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을 열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스마트 트렁크라는 것은 요거는 내가 이제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그 스마트 키 가지고 뒤에 차에 접근해서 일정한 시간 대기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트렁크 문이 살짝 열려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예. 그 체크해 놓으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예.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키를 접근하면 뒤에 트렁크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 예, 계기판에 서비스 시기면 미리 지정해 놓으시면 그 지정된 날짜 또는 주행거리가 됐을 때 알려주는 그런 거고요. 웰컴 사운드 운전자가 차에 타면 이제 이 요런 한 데서 막 뭐 힐난하게 막 소리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반겨주는 게 웰컴 사운드 그런 기능이세요. 예. 그다음 편의 기능으로 들어가면 후석 승객 알림은 내가 시동 끄고 내릴 때 뒤에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후석 승객 알림이고요. 웰컴 미러 라이트는 현재 운전자가 접근 시 해놓으면 이제 이 사이드 미러가 접혔던 게 펴지고 불이 들어오고 이런 기능이 이제 웰컴 이제 미러 라이트 기능이 되세요. 예. 그리고 예, 여기까지는 차량 메뉴가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메뉴는 한 번씩 보시면 이제 되시는 건데, 기본적인 세팅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고서 유보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유보를 해 놓으시면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시거든요. 네. 무선 업데이트 할 때는 나중에 업데이트 하라고 이렇게 메뉴가 뜨세요. 그럼 거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거나 내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겠다 하시면 이 일반 메뉴 들어가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맵이라는 이제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시동을 켜시면 이제 요 화면이 켜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화면이 떠요. 요게 홈이라는 화면입니다. 홈이라는 화면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보면 또 이렇게 사이드 메뉴가 있는데, 요 사이드 메뉴는 여기 셋업 창에 들어가 있는 메뉴가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셋업 창에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내비 화면을 볼 수가 있고, 학대 주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내매트 소리는 스피커 가지고 플러스 이 음량으로 안내합니다. 마이너스 누르면서 이제 안내매트 소리를 크게 작게 할 수가 있고요. 목적지 검색은 에네이블 버튼을 눌러서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가는 곳은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운행하시다가 오토큐라든가 정비 이용하실 때는 가까운 오토큐가 또 지방 같은 데 가면 어디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오토큐 누르시면 가장 가까운 오토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하고 등록증만 가져가시면 AS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사용자 지정면이라고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사용자 지정면이세요. 현재는 DMB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길게 누르면 다른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테스트를 했대요. 예. 최대한 실제 입었을 때 잠깐만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땀 예. 성분에 대한 이렇게 보면 이제 DMB 메뉴가 체크되어 있는데, 뭐 다른 메뉴는 화면 켜입 크기, 폼프레션, 전화, 블루스 오디오, 유호까지 이런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메뉴 이용하겠다 하시면 전화를 눌러 놓으시고 요 별표를 누르면 이제 전화에 해당되는 메뉴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내가 또 다른 메뉴 보겠다 하시면 요거를 길게 누르고 계시면 다른 메뉴를 또 지정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밑에 보시면 핸들 모드 버튼에 되는 것은 여기 어디 있어요? 예, 잠깐만요. 핸들 모드 버튼은 핸들에 보시면 요 모드 버튼 요걸 말하는 건데, 눌렀을 때 단계별로 이동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FM, AM, DMB, 뭐 블루스 오디오, USB 음악 이렇게 체크하면 저걸 누를 때마다 그 단계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으신 거고요. 예.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는 없으신가요?
네. 예. 현재까지는. 예. 이 하단에 보시면 이제 에어컨을 프로테 에어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에어컨 온도 레버 조절은 이제 밑에 보시면 주요 온도 레버는 요 레버세요. 그래서 최저는 17도, 17도는 로우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최고는 32도. 32도는 이제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하이로 표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 하이로 표시가 돼가지고 이 실내 온도를 이렇게 지정해 놓으시고 오토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오토도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빠르게 또는 중간 그 다음에 느리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오토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현재 오른쪽에 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여기 예, SINC라는 버튼이 이제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켜놓으시면 이제 같이 조절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따로 누르시면 이쪽만 따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승석에 앉아 있는 분이 자기 취향에 따라 가지고 이 온도보다는 자기 취향의 온도를 맞게 지정하겠다 하시면 이 레버를 조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같이 맞추시다 보면 이 SINC 버튼 누르면 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은 이 레버 가지고 예, 하단 앞유리, 정면 하단, 하단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급속성 해제가 해가지고 비가 오는 날 스키 찬 날 앞에 유리에 성에가 끼거나 하면 앞에 프론트 버튼을 누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에 물방울 매체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리어란 버튼 누르시면 열선이 작동돼 가지고 그 열선에서 물이 다 증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가 있으신 거고요. 환기 모드는 요게 이제 켜져 있으면 이제 밖에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요게 켜져 있으면 공기가 실내에서 순환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공기청정 모드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 공기를 깨끗하게 이제 청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끌 때는 오프 버튼을 누르면 끌 수가 있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에어컨 히터를 작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혹시 공기 청정도를 나타내는 건가요? 그렇죠. 좋은 예.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아는 여기 다이얼식 기아를 해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기아는 앞뒤로 조절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좌우로 조절하는 기아 레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킹할 때는 P 버튼 누르면 파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속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이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주행 모드 D, 그리고 왼쪽 끝까지 돌리면 후진 모드 R, 이런 식으로 기아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다이얼 타입의 기아는 우리 예전에 차들 이제 아파트 같은 데나 마트에 차 주차하시면 2열 주차하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럼 기아를 중립에 놓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거 다이얼 타입은 이제 중립에 놓으실 때는 우리 예전 차는 그냥 그 시프트랑 닐리라 버튼 누르고 중립에 놓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이얼 타입이다 보니까 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니까 중립에 놓으실 때는 파킹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동 끄시고요. 잠깐 꺼보시겠어요? 시동 끄시고 그 다음에 이 레버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중립에 놓으셔야 되는데 끝까지 돌리면 안 되시고요.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에서 이 레버를 돌렸을 때 뭔가 딱 걸리는 느낌이 있을 때 그대로 멈추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살짝 돌려가지고 검을 때 이렇게 딱 놓으면 기아를 N을 누를 수가 있어야 이렇게 놓고 내리셔야지 차 문을 잠그고 내릴 수가 있거든요.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레버를 살짝 돌리시는데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살짝 돌려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났을 때 그대로 멈추는, 이렇게 이제 중립에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시동을 다시 한번 켜보실까요? 예. 예, 이렇게 이제 기아를 중립에 놓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A라는 이런 것은 오토 스탑 기능이 있어요. 운행하다가 이제 잠깐 정차하게 되면 시동이 꺼지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시동이 꺼진 만큼 연비를 절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이용 안 하겠다 하시면 이걸 켜놓으시면 시동이 안 꺼지고요. 이걸 이제 꺼놓으시면 주행하다가 차 멈췄을 때 시동이 꺼지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행하다 혹시라도 시동이 꺼지면 왜 그러지 깜짝 놀라지 마시고 이게 작동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차의 브레이크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걸 때는 당기면 브레이크가 걸리고요. 해제는 위에서 누르면 해제가 되는데 잠깐 브레이크 밟으시고 누르시겠어요? 밟고 누르면 이렇게 해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걸어놓고 아까와 같이 브레이크 밟고 눌러가지고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벨트를 완전히 매시고 문이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 기아를 뒤에 놓고서 악셀을 살짝 밟아주면 자동으로 해제하는 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두 번째 방법은 안전벨트를 안 맸거나 문이 열렸거나 엔진 후드가 열렸거나 사이드 브레이크 엔진 후드가 열렸거나 하면 이 해제가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다 됐을 때 이제 악셀을 살짝 밟으면 자동으로 해제할 수가 있고, 내가 강제를 하겠다면 브레이크 밟고 이걸 위에서 누르면 강제로 해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있는 차는 오토 홀드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계기판에 오토 홀드라는 불이 들어오잖아요. 저건 뭐냐면 주행하다가 내가 브레이크 밟고 잠깐 멈추게 되면 저 불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녹색으로 바뀌면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 때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갑니다. 나가는 걸 잡아주는 기능이 오토 홀드 기능이세요. 한번 기아를 뒤에 놓고서 뒤에 놓으실래요? 놓으면 저게 예, 주행 모드 뒤에 놓고 예.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해 보시고요. 예. 해제하면 저 불이 녹색으로 바뀌죠. 그럼 브레이크 한번 띄워보세요. 띄워도 차가 안 나가죠. 안 나가게 차가 나가는 걸 잡아주는 기능이 오토 홀드 모드 기능이 되세요. 그래서 저거를 해제하는 것은 악셀에다 살짝 밟으면 저 불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이제 차가 앞으로 움직입니다.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오토 홀드 모드 기능이 되세요. 다시 파킹해 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요거는 이제 후방 모니터. 요걸 켜 놓으시면 이제 그 주행 중에 뒤에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뒤에 놔 보시겠어요? 예. 예. 뒤에 놓으시면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뒤에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영상을 보고자 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후방 모니터 기능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운전석하고 조석 쪽에는 예, 위로 밀면 열선, 밑으로 내리면 통풍, 그 단계는 3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동석도 열선, 3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예. 요 통풍은 이제 바닥하고 등받이에서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핸들 열선은 요 버튼 눌러서 핸들 열선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핸들을 따뜻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트립 컴퓨터라 해가지고 계기판에 있는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기판의 메뉴 보시면 현재 209라는 것은 현재 기름량까지 갈 수 있는 거리고요. 그다음 평균 연비, 순간 연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간 연비는 주행 중에 나오는 거고 평균 연비는 일정 시간 되면 그 연비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17km라는 것은 요 차가 총 주행된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16도시는 현재 외부 온도. 그다음 저 차 모양 패치는 차선이탈 경보 장치가 현재 작동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요 다른 화면을 보고자 할 때는 요 스크롤 레버를 움직이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누적 정보, 주행 정보라고 나 있는데 요거는 구간 거리를 나타납니다. 구간 거리는 OK 버튼을 위에서 길게 누르면 영어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다시 쌓을 수 있는 그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거는 오토 스탑, 자동으로 시동 꺼진 시간을 얼마 정도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주행 모드, 컴포트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시 처음 화면이고 요 위에 문서 표시 버튼 누르면 요건 방위가. 예. 그 다음에 누르면 요거는 이제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작동하는 기능 볼 수가 있고요. 또 내리면 운전자 주의 수준 경보.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그거 또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요거는 이제 현재 속도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크롤 레버를 내리면 타이어 공기압, 주행 중에 공기압이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 버튼인데 이제 스마트 크루즈라는 것은 내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시면 그 지정된 속도를 지정해 놓으시면 이 차가 이제 운전자가 지정한 속도로 계속 운행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스마트라는 것은 앞차하고 거리 간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핸들 모양 표시는 요거는 차로 유지 기능입니다. 요걸 켜놓으시면 계기판에 녹색, 이제 핸들 모양 표시가 있는데 저기 녹색으로 바뀌면 차선을 잡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운행하시다가 내가 스마트 크루즈 이용했다 하시면 요 속도계를 보시다가 저 빨간색 이상 올라갔을 때 원하신 속도가 됐을 때 요 레버를 예, 클릭하시면 되세요. 현재는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작동 요건이 안 나오는데 주행 중했을 때 요걸 레버를 클릭하면 요 계기판에 속도가 표시가 됩니다. 예. 그거 표시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주행을 하게 돼 있고요. 요 밑에는 차로 유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차 거리 간격을 블록으로 표시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4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블록 한 개의 거리가 대략 25m입니다. 4개면 100m 정도 되잖아요. 예. 요걸 누를 때마다 블록이 줄어드세요. 뭐 4개,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소 거리는 25m 정도 그 정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누를 때마다 그 간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도 조절은 플러스를 밀었을 때는 그 속도를 하나 더 위로 올릴 수가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 누르면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누르면 일시 해제 기능이세요. 내가 스마트 크루즈 이용하다가 내가 잠깐 해제하겠다 하시면 요 버튼을 위에서 누르시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하면 일시 해제가 됩니다. 그러다 내가 다시 또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 레버를 위에서 누르는 방법이 있고 앞으로 미는 방법이 있어요. 위에서 누르는 것은 처음에 지정한 크루즈 속도로 가는 거고요. 앞으로 미는 것은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 지정한 크루즈로 누르는 것은 내가 현재 만약 처음에 100km 지정했는데 만약에 내가 80km 가다가 이걸 누르잖아요. 그럼 이 차가 100km 지정한 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악셀에다가 막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처음에 지정한 속도가 안 맞으면 요 레버를 앞으로나 뒤로 미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를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혹 이제 운전하시다가 내가 처음에 100km 주행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80에서 뭐 60이나 70에서 이걸 다시 누르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세요. 왜냐하면 차가 이제 처음에 지금 100km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악셀로다가 막 RPM이 올라가면서 차가 막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레버를 앞뒤로 조작하시면서 이용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예. 궁금한 게요. 예. 이 레버가 예. 각각 요 버튼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요 레버는 이쪽 기능의 버튼들하고 연동이 되는 아닙니다. 아니네. 요거 두 개는 따로예요. 요 위에 그래요? 거 두 개는 따로고요. 네. 요게 이제 크루즈에 관련된 이쪽이요? 기능 버튼이 있어요. 예. 이제 요 차로 유지 기능은 스마트 크루즈와 상관없이 눌러 놓으시면 자동으로 차선을 잡아주기 때문에 별개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크루즈에서는 요 세 가지 버튼 있잖아요. 네. 요게 이제 주 버튼 기능을 이용하시는 건데 이제 차선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작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의 주유구는 요 뒤에 주유가 있는데요. 우리 예전 차들은 앞에서 이렇게 레버를 당겨가지고 주유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제 요 뒷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셔가지고 휘발유 주유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유가 완료되면 닫으시면 되세요. 요거는 전체 문이 다 잠기면 요것도 안 열리세요. 네. 문이 해제가 되어야지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 뒤에 트렁크는 아까 이제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셨는데요. 예. 예,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요 차량 설명서하고 요거는 펑크 처리 킷입니다. 네. 그래서 펑크 났을 때는 현장에서 바로 이제 응급으로 떼울 수 있는 게 저 펑크 처리액하고 그다음 펌프 저거가 떼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타이어 공기압이 좀 부족하다라면 요 펌프 가지고서 이제 타이어에 연결해 가지고 공기를 채울 수도 있어요. 네. 예. 잠깐만 내려보시겠어요? 이제 요 책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 책자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차의 보증 기간은 요 뒤에 보시면 앞이네요. 예.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잘 안 보이네. 뒤에 있나요? 잠시만요. 예. 예, 여기 있네. 보증기간 보시면 이렇게 좀 차체 일반 부품하고 에어컨 히터는 3년에 6만 킬로까지 무상 보증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2년에 4만 킬로까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3년에 6만 킬로. 그 다음에
요 엔진하고 미션은 5년에 10만 킬로. 그 다음에 외판 간통 부실해가지고 우리 도색된 철판 부위는 7년의 주행거리 상관없이 무상 보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운전하시다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차가 문제가 있다 하시면 저희 기아 오토큐 가셔가지고 AS를 받으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 차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제 080-200에 한번 전화하시면 모든 정보를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경우는 긴급 출동을 불러가지고 차를 현장에서 점검받고 또 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견인까지 해가지고 AS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번호를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는 이용하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예. 이 빨간색은 뭐예요? 아, 요거는 삼각대. 아, 삼각대요? 예. 사고 났을 때 세우는 삼각대. 그렇죠, 그렇죠. 이급할 때 차 후방 100m에 설치할 수 있는 삼각대가 되시고요. 예. 요 조그만 책자는 간단 메뉴. 예, 그 책자가 되시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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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리필이기 때문에 따로 고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워시 액보충 정도, 예, 그 다음 냉각수라든가 이제 엔진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하시는 건 아니시고 이제 우리가 오토큐 가셔가 정비하실 때 정비하시는 분들이 다 점검을 해주십니다. 네. 그 다음 엔진 오일 요거 체크하는 거 있고요. 미션 오일은 이제 무교환이기 때문에 따로 체크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만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면 되는데 보통 교환 주기는 설명은 드린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뭐 따로 궁금하신 거 없으시고? 이게 지금 뭐 안 닦아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 밖에 습기가 차서 그런다. 아, 이거죠? 습기, 이거 다 습기입니다.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요. 예. 제가 진행하면서 예, 예. 예, 혹시 하시다가 또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것은 말씀 주세요. 그 영상은 제가 이거 찍은 거는 나중에 유튜브로 올리고 링크 주소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네, 한번 알겠습니다. 보셔가지고 제가 다른 손님들도 이렇게